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이화입니다. 현대차, 기아 납품, 자동차 부품 주로 4월 7일부터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주 AS 때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 이렇게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18% 급등세가 나왔는데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예,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전기차가 그만큼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하나하고 뭐 이번 이제 IRA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듯이 뭐 현대차가 지금 24조 원 가량의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사실 뭐 이 얘기는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뭐 미국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향후에 투자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은 뭐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전기차에도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일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전기차 부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매출 확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점은요, 현대차,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 단점은 말 그대로 이쪽의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감소가 된다라면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위 얘기해서 어떤 양날의 칼의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현대 기아차의 생산량과 판매량, 최근에 뭐 국내 시장에서도 일본 현대차, 기아의 어떤 출고 일정들이 상당히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외형 성장과 함께 매출 호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면요. 서현이화의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에 11,000원대, 2월달 부분에 한 9,000원, 만원대에서 지금 야금야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14,000원,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급등했다가 윗골이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는 전략을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의 어떤 생산, 판매량과 생산량이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현이화의 자동차 부품, 특히 전기차 쪽 관련된 이런 자동차 부품들도 굉장히 좀 호조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아마 단순하게 4월달뿐만 아니고요, 5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다만 이제 주가 흐름상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주봉선을 봤을 때에는 과거 2017년도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이제 매물대도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기술적으로는 신고가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고점이 될 줄 모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적 증가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전망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추가적인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은 오늘 뭐 고점이 한 17,000원대이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뭐 한 18,000원 이상, 뭐 욕심 같아서는 뭐 2만 원대 이상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서현이화 자체가 시장이 조금 수급적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거나 좀 다시금 14,000원대 언더로 좀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하지 못하고 없으신 분들의 어떤 매수 포인트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까지 계속 좀 지켜보자, 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이 현대기아차 생산량, 판매량, 외형 성장과 함께 매출 호조 이어질 것이기에 부품주인 서현이화도 어제 오늘 급등이 보였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18,000원, 2만 원 이상까지도 보유로 제시해드렸고요. 또 14,000원 정도 조정 시에는 신규 매수도 유효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제약바이오주 보로노이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의 그런 꿈틀거림이 있었던 4월 4일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조정 일부 나올 수는 있다 이야기 주셨고 4일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오늘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보로노이는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보로노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그 기술 수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바이오주를 얘기할 때 그 네.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하죠. 총 이제 어떤 신약 개발을 했을 때 네. 계약을 맺고 임상 단계별로 금액을 수주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7, 8건의 계약 건수 그 총 금액만 대략 하나로 치면 한 2조 원대가 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임상 단계별로 받는 수취하는 금액인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에 의한 금액들이 들어오고 이 금액들이 매출에 잡히는 소위 얘기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개발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네.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좀 약간 허황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많이 드는데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매출 실적들이 몇백억씩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여타 바이오 종목과 차별화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쪽의 치료제가 그 미국 쪽 그 계약을 맺었죠. 2022년도에 계약을 맺었던 특히 나스닥 그 상장 회사죠. 오릭스 파마슈티컬즈가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요. 관련 회사의 주가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인 판매 그리고 이제 이 판매에 대한 로열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작년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에 좀 부각이 됐다가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뭐 10월, 11월 달 뭐 2만 원대 그리고 2만 5, 6천 원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제 네. 4만 5천 원대, 4만 7천 원대 올라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바이오 종목군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네. 실적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르노이가 얼마큼 마일스톤 수주 금액들이 계속 쌓이게 될지 이 여부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계약 한 건이 또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미 이제 수급적으로는 전고점대의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소위 얘기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 다시 말하면 이제 매물대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4만 원 후반대, 5만 원대 돌파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얼추 다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조금 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서 5만 원 중반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두고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추가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어제 오늘 장대 양봉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통상 뭐 2번이나 3번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또 하루나 2, 3일 정도 횡보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여력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가시적인 매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점이 타 제약바이오 종목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구간으로 올해 보로노이가 제품에 대한 수주가 얼마나 쌓일 것인지 또 추가 계약 여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가 전문가님께서 추가 상승을 하셔서 5만 원 중반으로 염두에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인데요. 오늘 모트렉스도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20% 급등을 했고요. 종가상으로도 14%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모트렉스는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뭐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슈 관련된 종목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투자 포인트
포인트로 봤던 거는 이제 모트렉스가 쌍용차 쪽에 2차 전지 부품 공급되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봤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그쪽보다는 이제 현대차가 24조 원 투자 소식과 함께 이 자회사 모트렉스 EV가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과 이미 작년부터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확대를 하고 생산량 또 국내 판매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결국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확대, 수요가 또 증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주가가 좀 단기간 좀 얼추 좀 상승을 좀 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을 들어서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그동안에 좀 완만하게 계속 좀 상승을 했던 이제 그런 흐름들. 물론 이제 작은 파동을 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보였던 거는 맞지만 최근에 요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2만 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상향의 추가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충전소가 사실은 이게 투자가 되고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기대감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먼저 움직이고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 그럼 약간 기대감이 좀 앞서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지 않나. 그러면 어제 오늘 급등했던 모습들은 말 그대로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된 기대감에 반영된 측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2만 원대 돌파하고 2만 2천 원대 이상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차익 물량들 그리고 일부 매매 물량들의 공방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추가적인 여력은 분명히 남아 있지만 단기간 기대감이 상승했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물량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2일 내지 3일, 물론 계속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재료나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2, 3일 상승하고 숨고르기 혹은 차익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은 한 2만 2천 원 이상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부분적으로 혹은 이익 실현을 좀 대응을 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추격 매수는 결코 바람직하진 않죠. 일단 1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에 좀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좀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시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되 일단 22,000원, 23,000원 이상권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현대차 투자 소식과 자회사 모트렉스 EV 충전 사업 소식의 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소는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 알려주셨고요. 추가 여력은 있지만 단기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물량 염두에 보시면서 이익 챙기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 리튬 관련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어제 11일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3만 원 선 이탈하지 않았고 또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조정이 받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이제 그 썰전 주체로 2차 전지 관련된 네.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원에너지도 말 그대로 이제 그 리튬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최근 이제 삼성 SDI 쪽과 얘기들 공급 양산에 대한 공급 계약들이 이제 나오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이제 강원에너지를 처음 소개했을 당시가 일단 9,000원, 만 원대. 근데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9,000원, 만 원대에서 거의 4만 원을 한번 터치를 했던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너무 주가가 상승이 많이 했다는 점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 통상 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거의 뭐 4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50% 되돌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한 달 동안 또 혹은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한 50% 반납하는 수준. 그러면 뭐 얼추
뭐 이론적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론상으로 한 2만 2, 3천 원 내지 2만 5천 원까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단기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포위 얘기해서 뭐 21선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요 3만 원은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은 21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반등을 주지 않는다라면 말 그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고 실현할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좀 보고 싶다라면 지금은 물량을 보유하기보다는 일단 이익 실현한 이후에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뭐 한 2, 3주 후 혹은 한두 달 후에 다시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썰전에서도 다뤄주셨습니다. 중장기적 업황 자체는 좋지만 단기 과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원에너지 내일 반등하지 않는다면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도전제용 관련 종목 제이오입니다.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이오도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인데 네. 최근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단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충분히 지금 2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 한 10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네. 이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추후에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수주 가능성들 이런 걸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시간적인 여력을 좀 보고 나중 후를 좀 지켜보자 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도 수익률 84% 육박한 종목입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3일에 매수했던 경동 인베스트 리튬과 티타늄 관련 종목인데요. 4월 7일 금요일 날도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는 견조하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산 가치주라고 하죠. 우리가 네. PBR 0.5배 정도의 상당히 우리 회사의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이런 저평가 자산주들도 좀 단기적인 어떤 이슈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재료들이 좀 나와줘야 움직이는데 최근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경동 인베스트가 과거에 이제 연탄, 탄광 쪽에 개발을 했던 사업에서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 쪽이나 에너지 관련된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2018년부터 뭐 진행이 됐던 거였죠. 자회사 경동을 통해서 태백시 쪽에 네. 티타늄 광산 그리고 이제 그 지질 연구소와 함께 지금 시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중국에서 뭐 히토류 금수 조치 관련된 이슈가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종목으로서 많이 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9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좀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을 줬고 다시금 움직이는 말 그대로 이제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히토류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특수금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질연구소와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예비 탐사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뭐 10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자면 말 그대로 이 전고점,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매물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에 우리가 이제 그 자산 가치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PBR 이게 한 10주당 자산 가치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 가격까지는 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종목의 특징은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거나 어떤 이제
단기적인 재료가 이슈가 나올 때는 단기간 좀 급등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슈가 좀 소멸되면은 차익 물량도 좀 나오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네. 한 17만 원 우리가 그 1주당 자산 가치인 그 가격대까지 한번 찍을 수 있는지 여부 요거를 한번 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분쟁으로 히토류 관련주 오름세 보이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목표가 상향으로 17만 원, 18만 원 선까지 상방 무난하게 열려 있고요. 다만 시장의 영향력을 받고 이슈에 영향받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1호 업체로 4월 6일부터 좀 강세 보이다가 어제 오늘은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니아 7% 넘게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예, 요즘 뭐 바이오 종목들이 호재도 있지만 또 악재도 네. 좀 있었죠. 최근에 뭐 셀리버리 이슈도 있었고요. 또 네이처셀이 식약처의 또 승인 거부가 됨에 따라서 일부 뭐 신약 개발이나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출렁거린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오니아도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탈모 치료제 개발한 이후에 화장품 쪽으로 전환된 그리고 4월부터 유럽에 이제 탈모 화장품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기술적인 주가 흐름도 이런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조정을 줬다가 다시금 상승 그리고 좀 며칠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향후 주가 흐름은 4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탈모 치료제 화장품들의 네. 어떤 성과들 이게 얼마큼 나올지 여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상반기 중으로 다시 식약처 쪽에 판매 승인을 넣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정고점대를 좀 돌파 시도를 좀 아직 하진 못했지만은 요 5만 5천 원대를 돌파 시도를 앞두고 아무래도 매매 공방이 좀 벌어지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이슈들도 부각된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아직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보유하는 그런 전략들을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5만 5천 원대를 올라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따른 성과 여부, 또 식약처 판매 승인 여부 체크하시면서 5만 5천 원 선으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난주 AS 때 좀 편안하게 보고 가자 이런 얘기 주셨는데 어제도 또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12만 100원을 찍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흐름세가 또 좋은데요. 예, 최근에 주가 흐름 되게 좋은데요. 네. 뭐 3월 달에 좀 악재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1분기 또 실적 전망 또한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루만이었죠. K9 자주포 또 추가 계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9만 원대에서 단기적으로 벌써 한 30, 40%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었다거나 조정을 한번 주고 가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차익 물량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중기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되 단기적으로는 뭐 한 1만 원 이상권에서 매매 공방, 차익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